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되는 여야 간 대치 속에 이번에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3+3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정치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에 있죠. 여야 3+3 회동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처리할 법안들이 참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쟁점을 놓고 이야기를 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3+3 회동 같은 경우에 여야 어제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의 결과로 오늘 있게 되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조원진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3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회동을 진행하고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회동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오후 5시부터 여야 원내대표 또 원내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합의사항을 좀 확정을 짓고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 무상교육 예산의 부담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또 그리고 26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 안건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만 된다면 내일 바로 첫 회의를 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대립하고 있는 이 선거구 획정 문제도 좀 그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요. 논의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이 부분 역시 오늘 3+3 회동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이미 어제 원내수석 부대표 간의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봤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진행이 될 부분 같습니다. 어제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는 2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획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획정위원회에 20일까지 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선거획정안의 법정 처리 시한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미 어긴 만큼 최대한 빨리 선거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튼 빠르면 오늘부터 이 정계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을 해서 선거획정 논의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법안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3+3 회동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른바 민화협 창립 17주년 기념행사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쟁점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 대표가 예로 든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 한중 FTA 또 비준안과 노동법 개혁안 등이었는데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연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 앞서 김 앵커가 사실 이례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게 사실 이렇게 법안 연계 처리는 야당이 많이 주장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국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하지 않고는 법안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해주면 같이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예산안 역시도 비슷한 것이 이 국회법에는 법정 기한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도록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는 자동 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난해에서 예산 가지고 국회법이 첫 적용이 되면서 여야가 예산을 그 해를 넘기지 않고 대치 정국이 사라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야당이 예산안 처리 프로세스를 악용해서 야당 의원들이 예결특위를 통해 지역 민원성 예산안 처리를 하고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쟁점 법안은 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거죠. 이런 국악 처방을 통해서 예산과 쟁점 법안을 연계하겠다라는 선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김정은 정책위 의장 역시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라면서 약간 해프닝성으로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공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여야 간 대치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불을 놓은 건데 예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본다면 예산결산소위가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변칙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당초 12일 날 예산 소위가 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꼼수로 한 명씩 더 인원을 늘려서였습니다. 원래 새누리당은 8명, 새정치연합은 7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씩 더해서 17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줄였습니다. 8명과 7명으로 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상 가동은 됐지만 실상은 꼼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 야당 몫이 7명인데 8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7명은 맞췄지만 결과적으로 8명이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감액심사에서는 안상수 의원이, 증액심사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참여를 하는 식으로 변칙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좀 따야 되는 지역성 민원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당 차원의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대치하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짬짬이식으로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소위 같은 경우에서는 감액 증액 심사를 늦어도 30일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뭐 점심 도시락으로 회의를 계속하면서 빨리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어제 연합뉴스의 보도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알려졌잖아요. 지금 뭐 정치권이 아주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무산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개성공단을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산됐는데도 큰 충격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간 곳이 바로 평양을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양을 가면 뭐 시간은 우선 확정을 할 수가 없지만 만약 방북을 해서 평양을 간다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반 총장이 김 위원장과 대자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방 총장의 방북을 통해서 대선 주자급으로 뜰 수 있다. 즉 반기문 대망론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한 그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봤더니 총선 대선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참 당혹스럽죠. 이제 비주류 측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표 사퇴 요구 회견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르다라는 지적 때문에 연기는 했는데 문제는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 재심을 받고 2달 만에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 이 호남 민심을 좀 듣기 위해서 내일 광주로 내려가는데 이 자리에서는 거취보다는 당 통합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침 신문에 보면 이 부분을 사태와 연계시키겠다 뭐 이런 기사를 쓴 곳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조금 나간 분이 있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것이 문 대표의 입지를 탄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표로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과의 연대에 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끝으로 프랑스 파리 테러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국회에서 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하고 내일 2번에 걸쳐서 이제 현안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외교부로부터 이 파리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외교부는 재외 국민과 교민의 안전 실태와 함께 테러를 근절하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병세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이 간담회에는 임성남 제1차관이 대신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모레는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이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데 내용 자체가 좀 신종 테러, 즉 IS와 같은 신종 테러 세력이 우리나라를 테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또 테러 대비책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테러 방지법이나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안, 특정 금융 거래 정보법 개정안 등을 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할 계획인데. 새누리당, 즉 여당 입장에서는 테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를 좀 처리를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국정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 통과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진영 기자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